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3단계 운영체제를 같이 끌고 갈 김동욱 교수입니다. 자,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공계 학생들 교과 과정에서 뭐로 되어 있냐면은 뭐 운영체제도 있고 또는 이제 컴퓨터 구조, 그다음에 뭐 컴퓨터 아키텍처, 그다음에 뭐 전자계산기 구조 뭐 이런 과목명으로 이제 학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운영체제에 관련된 자격증으로 보면 뭐 정보처리 기사 또는 이제 산업기사,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사 또는 산업기사, 그다음에 전자계산기 기사 또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 요 정보처리나 산업기사 이런 것들은 뭐 학교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수료한 후에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뭐 인터넷 보안 전문가 같은 거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공학이나 이공계 자격증 시험에 운영체제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는 요즘 많이 보시죠? 국가공무원 뭐 7급, 9급 거기에 국가직 또는 이제 지방직의 전산 관련된 그곳에 이 운영체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에 관련된 거를 이제 배우기 전에 이제 한번 로드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랑 C 언어 같은 거 한번 보셨던 분들은 제가 그때도 이제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컴퓨터 과학과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보이시지만 어림 잡아서 이제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거는 좀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하드웨어 설계, 시스템 분야 뭐 요렇게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작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했었던 C 언어 같은 거. 요게 이제 프로그래밍의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과학 개론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최종 목적지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이제 운영체제라는 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운영체제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지만, 아까도 제가 이제 학교 교과목에서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관련된 배우면은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이쪽뿐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컴퓨터 구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 설계에 관련된 분야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즉 운영체제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즉 컴퓨터의 구조, 컴퓨터의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관련된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그거에 관련된 구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C 언어를 쭉 하다 보시면 뭐 여기 우리가 이제 배웠던 자료 구조, 알고리즘 우리 다 배우시죠? 2단계, 3단계의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분야에서 배우고 싶으신다고 하면 요 로드맵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C 언어를 하신 후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뭐냐면은 얘는 운영체제에 관련된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그 자체에 관련돼서 내가 나만의 운영체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유닉스 프로그래밍, 유닉스나 리눅스 운영 프로그래밍 한 후에 운영체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관리하거나 뭐 매니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 보시면은 뭐 여기 이제 요거는 하드웨어 관련된 거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분야이니까 뭐 디지털,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드웨어 설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총 12장까지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보면 1장에서는 뭐 운영체제, 요 뭐 윈도우즈, 그다음에 요거는 맥, 그다음에 요건 뭐 리눅스,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이와 같은 게 운영체제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런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달되어져 있는지 그런 걸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컴퓨터 시스템 구조예요. 그래서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기타 입력 장치들이 그쵸? 각각 어떤 라인을 터서 여기 보시면 뭐 데이터 버스라는 것도 있고 메인보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데이터 버스를 타고 어떻게 얘네들을 제어하는지 시스템이 동작되어지는지 뭐 그런 걸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거 램이죠, 램. 예, 램입니다. 램이나 롬입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상기억 장치라고 나옵니다. 가상기억 장치. 우리가 요즘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메인 메모리, 예,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램인데 그 램 갖고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그쵸 마치 뭐처럼 메모리처럼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상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기억 장치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각각 뭐 요게 이제 가상기억 장치라고 얘기하면 이것들을 어떤 메모리 관리자에 따라서 내가 이게 물리적인 주소 이게 보시면 물리적인 주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램에다 올려서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실행은 하드디스크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실행되느냐? 물리적인 주소 램에서 실행돼요. 램에서. 즉 운영체제에 올려줘서 운영체제가 너 실행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득한 후에 걔를 갖다가 적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우리 것들을 각각 어떤 식으로 메인 메모리에 적재를 할 것인지 스케줄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자, 병행 프로세스에 관련된 얘기들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서 프로세스를 만든 후에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컴퓨터 환경에서 교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동기화는 어떻게 할 건지, 스케줄링을 할 건 어떻게 하는지. 스케줄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쓸 거와 먼저 쓸 것들을 스케줄을 계획을 쫙 잡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실행해 줄 것도 있고 나중에 실행할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병행 프로세서 때문에 병행 프로세서. 병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멀티태스크라고 아시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을 시켜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또 하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얘가 얘네들보다 우선해서 먼저 또 실행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스케줄러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교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프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D롬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프린터를 쓰려고 내가 프린터에다가 뭘 날렸어요. 예, 프린터 하여라 라고 어떤 프로그램이 프린터를 할당받아서 그걸 할당이라고 얘기하는데 할당받아 쓰고 있는데 얘가 CD 레코더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CD 레코더는 누가? 프로그램 2란 놈이 이미 장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의 차질이 질비하게 병목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꽉 막혀갖고 못 가고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교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착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운영체제에서 이론적으로 또는 프로그래밍화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 관련돼서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교착에 관련된 이제 학자들의 식탁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히 재밌어서 한번 제가 여기 마련해 봤습니다. 자, 뭐냐면 4명의 철학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접시는 각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접시는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접시를 받아 먹을 거. 근데 포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포크를 2개를 써야 돼. 2개를. 한 사람이 2개를 써야지만 뭐 쓸거나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음식을 각각 다 올려놓고 포크 2개를 쓰려고 해서 음식을 잘라 먹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지. 포크 하나 갖고 못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이 사람들 또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교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9장, 10장 뭐 입출력 관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장장치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불러다가 읽을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에 관련된 거. 얘도 보시면 스케줄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예,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해야지 가장 빨리, 가장 전송 속도가 빨리, 그 다음에 지연 속도가 가장 적게 하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지 관련된 것도 배울 거예요. 뭐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서류함에 어떻게 서류들을 뭐 폴더들로 되어져 있죠. 폴더들을 집어넣어서 이 폴더 안에 있는 것들,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하고 나서 그 삭제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운영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닉스라든지 리눅스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닉스보다는 리눅스 운영체제는 많이 이제 쉐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를 해서 한번 해보시면 운영체제에 관련된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MS 윈도우 또는 맥킨토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운영체제는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신다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요게 요 정도가 이제 MS 윈도우즈 거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리눅스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여기 유닉스 사용자들,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용자들 분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윈도우즈나 리눅스 거진 35%, 31%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의 유닉스도 25%면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서버급에서 유닉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외에 다른 운영체제도 한번 설치해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장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달아볼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재편성해서 다시 문제를 쭉 만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제 확인학습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볼 때 한번 잘 활용 한번 해보시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체제를 학습하시면서 조금 친숙함을 느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쉐어되어 있는 리눅스 프로그램들을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 12장까지 우리가 다 달아볼 거고요. 이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어려운 부분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어렵다고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어려운 거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살짝 스킵해서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시간적으로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제1장서부터 운영체제에 관련돼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OT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